안녕하십니까. 차괴술 경영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 대화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대화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는 말투는 따로 있다. 그리고 인생이 편해지고 내가 당당해진다. 흥분하지 않고도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심리 기술이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말을 센스 있게 하는 대화법으로 일과 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자존감 업시키는 심리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훌륭해 보일 수 있고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당신이 이 책을 통해 말이라는 무기를 얻는다면 결코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뭐 이런 만만하게 보이는 이런 말들은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절에도 기술이 있다. 자세와 옷 컬러도 어느다. 요컨대를 사용해야 머리가 좋아진다. 머리가 좋아 보인다. 아무리 진부한 의견도 침묵보다는 낫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최고의 심리학자가 전하는 마법의 대화 습관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이 없을 때 이것을 어필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벌 떨며 얘기해도 호감을 사는 비밀. 자신이 없을 때 이것을 어필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으로 자신이 없으면 이 말을 먼저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 말을 먼저 하라. 발언 내용에 명확한 오류가 들어있으면 전체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한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의 약칭으로 올바른 표기는 ILO인데 IRO라고 잘못 말하거나 강연 등에서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면 스티븐 잡스라고 계속 발음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 외에 숫자 통계를 틀리는 경우나 간단한 계산에서 잘못이 생길 때도 있다. 정작 당사자는 모른 채 명백한 오류를 거듭해서 말한다면 혹시 이 사람 똑똑하지 못한가? 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워싱턴 대학 엘리자베스 로프푸스 박사는 대화를 나누면서 명백한 내용에서 틀리게 되면 그 밖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된다는 실험 데이터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매치기 현장에서 도둑 맞은 지갑의 색이 분명히 빨간색인데 이를 목격한 증인이 난데없이 지갑의 색깔은 검은색이었다고 증언한다면 전혀 신용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발언을 하다가 내용에 자신이 없는 대목이 이러면 그것을 고지고대로 밀고 나가지 말고 이렇게 전달하면 좋다. 출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서 자신이 없습니다만 한다든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라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든지 만약 틀리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지를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서두에서 오류 가능성을 충분히 분명히 밝혀두고 나서 발언을 하면은 설령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크게 신빙성을 잃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태도도 문제다. 당당하게 발언을 계속하다가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았다면 일단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 뒤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노라고 말하면 된다. 반면에 분명히 틀린 발언을 하고 상대에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덕부덕 자기 말이 옳다고 고집한다면 독단적으로 보일 뿐더러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백과사전 같은 사람은 없기에 누구나 반드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 그러나 자기의 실수에 대해 변명이나 늘어놓는 것보다는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상대의 지적에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넘어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르게 실수를 만회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없을 때 이것을 어필하라는 그 내용 중에 두 번째 과제는 타인이 모르는 지식 한두 개가 큰 힘이 된다. 이렇게 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 따라서 저 사람은 능력자야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시로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독자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지 못한데 하며 금방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탁월함이란 지능지수가 아니고 대화의 요령과 교묘한 기술에 관한 것으로 학창시절의 성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안심하기 바란다. 머리가 좋음을 어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것을 대화의 주제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접목하는 테크닉만 발휘하면 끝이다. 혹시 자박 지식이라도 괜찮은가요? 라고 묻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물론 괜찮다. 다만 상대방이 절대로 모를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타인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가장 좋지 않다. 여러분이 화제로 삼을 주제는 상대방이 잘 모르는 미지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점만 주의해 준다면 어떤 테마라도 괜찮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슬쩍 요즘 번지고 있는 성령 열풍에 관한 이야기로 방향을 바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 수술이 성행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계기라고 합니다. 전투에서 심하게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상처를 최대한 가려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게 되니 이 정도면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스피치는 조금만 연구하면 얼마든지 분야를 구할 수 있다. 탐험과 발견에 관한 역사 이야기, 곤충들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 오지 여행에 관한 이야기 등 무엇이라도 다 쓸모가 있으니 최대한 관심 분야를 넓혀보기 바란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대학에서 주도권을 손에 넣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달력을 만든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인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이런 얘기라든지 와인이라면 흔히 프랑스산이 최고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가성비 최고 와인은 의외로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낯선 지식을 대화의 흐름에 맞춰 끼워 넣으면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당신을 상식 능력자로 높이 평가하게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프리기에 의하면 상대방이 모르는 잡학 지식이야말로 상대방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설익은 지식을 함부로 남발했다가 상대를 잘못 만나 혼나는 경우다. 줄리어스 시저를 얘기했는데 상대가 때마침 세계사에 강한 사람이면 쉽게 바닥이 탄로가 나고 와인 전문가 앞에서 가성비 최고 와인 운운했다가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라는 게 들통나면 곤란해진다. 아무리 자박이라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의 세계에 몇 걸음 더 들어가는 성의를 보이자 잘하면 그 방면에 진짜 전문가 수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효과는 더욱 크니 일석이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란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관계의 우위에 서려면 상대방이 모르는 분야의 지식을 한두 개를 꼭 보유해 두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는 말투는 따로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대비를 하시면 인생이 편해지고 내가 당당해진다. 별것 아니지만은 미리 대비를 하면은 우리가 인생이 편해지고 내가 당당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흥분하지 않고도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심리 기술을 우리가 잘 터득을 해서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